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좀 와닿으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사실 아까 여기 이제 의사들이 뭐 대체된다고 하는데 그나마 치과 의사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내과 의사는 진짜 혹시 그 왓슨이라는 그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4개 대학병원에 대학병원인지 뭐 어떻게 하여튼 지방 쪽인데 이런 식으로 세상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빠르고 급속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서 뭐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디지털을 하면서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가지고 야, 꼭 스캐너 사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치과 의사인 나랑은 무슨 상관일까? 아까 첫 번째 클리미트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고기를 얻는 방법은 뭐 농장을 짓고 가축을 사서 키우고 도축을 하고 유통을 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아까 저 하얀 수염 나신 분 얘기처럼 이제 이게 뭔가로 대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체가 되는데 아까 이제 실험실을 보셨지만 이 클리미트는 실험실에서 뭐 이제 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세포를 배양한 그리고 바로 유통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세 파트는 사라지겠죠. 맞아요. 농장 건설도 사라지겠네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치과 의사는 같이 똑같은 그 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치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프랩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 크라운 제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모델 이제 여기까지만 치과에서 하죠. 근데 기공소에서 모델을 만들고 뭐 왁스업을 하고 뭘 해가지고 크라운을 만들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프랩하고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공소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기공소에서 왁스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를 켜놓고 제가 보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아까 그 프로그램이 세상을 지배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크라운을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나 밀링 머신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그 클리미트 과정하고 보시면 똑같이 저 인상 체득, 모델, 왁스업, 뭐 캐스팅 이런 것들이 저 스캔, 디자인, 3D 프린터, 밀링 머신으로 대체가 되겠죠. 지금 이미 그 제가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시작한 지가 한 2년 조금 안 됐거든요. 구강 스캐너를 사서 처음에는 디지털 임플란트 이제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다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라운도 하고 덴처도 해보고 뭐 브릿지 7개, 8개짜리도 해보고 다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또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이제 실제 저희 병원에 그 지난달 3월달 기공소에서 보낸 이제 이게 돈 달라는 청구서입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다 구강 스캔, 구강 스캔, 구강 스캔. 저 중간에 레진 인레이 하나. 레진 인레이는 제가 해봤는데 이게 뭐 스캔하고 아까 디자인까지는 충분히 되는데 출력이 안 돼요. 출력이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재현이 안 돼가지고 레진 인레이는 아직 그 인상 뜨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레진 인레이를 제외하고 지금 실제 저희 청구서가 다 구강 스캔으로 거의 레진 인레이를 제외한 90%의 보철물 치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환자한테 껴주는 현재 저희 진행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기공소에서 이제 의뢰서가 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송일에 스캔을 해가지고 전송을 하고 의뢰서 아까 요 의뢰서인데 여기다가 체크를 합니다. 뭐 그렇게 커스텀 어머트먼트, 뭐 지르코니아, 와이어 덴처 저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보내면 요렇게 접수하고 캐드 디자인하고 기공 가공 마무리해서 출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진행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옛날부터 디지털을 잘하고 뭐 컴퓨터를 잘하느냐 그랬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눈높이가 맞으실 거예요. 저는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였다가 저 구강 스캐너를 사고 뭔가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병원의 위치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혹시 목천 아십니까? 거기 천안의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래가지고 여기 막다른 그 아파트 단지 뒤에 산 있고 막다른 골목이에요. 통로가 지나가지 않는 그냥 제가 처음에 개원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지금 5년 됐는데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좀 편안하게 보건소 같은 데서 저런 데는 망하진 않잖아요. 흥하지도 않지만 저 단지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몇 명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건소처럼 살자 하고 있다가 뭐 병원도 체어 3개입니다. 조그맣고 직원도요. 저랑 데스크 1명, 진료실 1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흐름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기 디오 지금 지정님이 이제 병원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저도 듣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가 한 달에 한 개 내지 2개 평균 이거 하기 전에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정님이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보니까 나눠드릴 텐데 뭐 이렇게 뭐죠? 샘플 해가지고 한번 시험할 수 있도록. 그건 이제 스캔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스캔하게 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석고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조그맣게 시작하라고. 뭐 걱정이 되니까 한 달에 한두 개밖에 임플란트 안 하는 병원에서 제가 그때는 저 구강 스캐너 칼라가 7천만 원 패키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저 칼라로 샀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차피 시작할 거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1년 반 조금 됐는데 한 달에 몇 개 임플란트 몇 개나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평균 한 20개에서 30개 개수로 따지면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세의 흐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많은 원장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알아지고 자신감도 붙고 또 이 디지털의 일반 보철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교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니. 이제 틀니는 아직까지는 메탈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임시 틀니까지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디지털 임플란트니까 이 디오에서 만든 간단한 이 디지털 임플란트 진행 과정 뭐 설명 듣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한번 간단하게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가고 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디지털 임플란트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저희 병원 아까 보셨지만 직원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차별화는 좀 다른 원장님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모든 과정을 다 상담부터 진행하는 게 저희 병원의 이제 차별화인데 상담을 진행을 하고 처음에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원리나 이런 거를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OK를 하면 아까 보셨지만 스캔을 하고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디지털 임플란트는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오늘 돈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과정이 그 CT랑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걸 해보시면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꼭 치과 의사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본사로 제가 프로그램한 그 소프트웨어를 그 데이터를 보내면 가이드가 제작이 돼서 치과로 옵니다. 5일 걸립니다. 5일. 시작하는 날부터 가이드가 병원에 오는 날까지. 물론 처음에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컴맹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처음에는 본사에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서 주면 전화로 왔다 갔다 얘기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컨펌을 하면 가이드가 출력이 되면 지금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이틀이 줄어가지고 이제 5일 후면 그 가이드가 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꼭 디지털 임플란트나 디지털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구체적으로 치과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변화의 흐름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오늘 뭐 임플란트, 디지털, 뭐 교정 이런 거는 까먹으셔도 지금 이 변화의 이 흐름은 분명히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의 이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뭐 새로운 장비 사거나 뭐 새로운 거 하면 지켜봐도 됐어요. 한 2, 3년 지켜보다가 검증 다 되면 한번 해볼까 하는 게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게 느리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이나 좀 뒤에 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기울기가 가파라져가지고 조금 먼저 한 사람과 뒤에 한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새롭게 이제 이런 걸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일단 아까도 뭐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돈도 많이 들고 이게 뭐 과연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귀찮음, 뭐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잘 안 하고 직원분들한테 많이 또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은데 이 디지털 쪽에서 앞으로 변화되는 거 아까 대체되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치과 의사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 뜨고 하던 게 사실 저 아까 프랩은 지금은 똑같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 프랩도 달라집니다. 이미 프랩하는 게 다 있어요. 너무 비싸서 상용화가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는데 이렇게 치아에다가 딱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스캔부터 아마 구강 스캐너도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 그러니까 엑스레이실 같은 데 들어가면 그냥 전체가 다 스캔됩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도 스캔되고 그래가지고 충치가 다 스캔이 돼서 얘가 이미 프랩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옆에 놔두고 얘가 뭐 깎아요. 인네일을 깎고 바로 옆에 있는 거 바로 붙이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미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상상 속의 장비가 아니라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지금 그 속도가 아까 프랩도 그렇고 나중에 제 생각인데 나중에 진짜 저 클리미트처럼 되면 세포 하나 떼가지고 임플란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얘기가 엇나갔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변화의 물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소한 지금 현재 그 구강 스캐너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써봐야 됩니다. 꼭.
혹시나 이제 원장님들이 동기부여가 되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시면 직원들을 시키시면, 혹시 직원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분들 시키시기 전에 이미 본인이 습득하시고 해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몸소 본인이 느끼시고 다 체험을 하셔서 이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셔야지. 이거는 뭐 병원이 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제가 처음에 20년을 개원, 뭐 지금도 혹시라도 뭐 희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도 코닥이라는 회사 다 아시잖아요. 그 처음에는 다 우리 현상할 때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다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써보셨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카콜라 수준이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이미 세상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필름이 나왔을 때 다 무시하고 그냥 하다가 지금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졌듯이 이렇게 대체가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것들 이미,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이미 현재 하는 것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하면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도 처음에 이게 스캔해가지고 보냈을 때 크라운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냥 데이터만 가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드 떠서 보내고 데이터도 보내서 두 개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검증할 때까지는 계속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미 하신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뭐 아는 분도 없고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검증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 뜨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트 같은 문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엉망인데 여기 하나 딱 바이트 물리는 사람 보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 바이트 체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스캐너는 그냥 그 하나 닿는 거 물고 쭉 이 바깥쪽을 쭉 스캔하면 자동으로 딱 바이트가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하시게 되면 상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편리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직원도 많이 없는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이유가 구강 스캐너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있다가 나갔을 때 안 뽑았어요. 혼자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하게 육전치, 풀업하고 템포러리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풀업하기 전에 스캔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껍데기 딱 예쁘게 만들어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 몇 번만 해보니까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안에 내면에만 레진 넣어서 마지막 싹 다듬으면 저도 15년 가까이 템포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도 또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강 스캐너 때문에 저희 병원 시스템이 다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저렇게 인상을 스캐너로 바꾼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저희 병원 시스템을 다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각각 병원에 맞게 일단은 이거를 시작을 하시고 사실 이거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의 문제일 수 있어요.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지점장님이 와서 보고 원장님 그거 스캐너 사지 마시고 그냥 폰 떠가지고 일단 시작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7천만 원 그것이 실제로 과연 그 당시 저희 한 10명 정도 환자를 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환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 이거를 투자해서 사실 때 그 두려움 저도 당연히 있었고 처음에는 이거를 같이 할까 그래가지고 환자들한테 선택하게 할까 하다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디지털 임플란트만 하고 옵션이 없습니다. 지금 환자들한테 상담할 때 저희 병원엔 옵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다 구강 스캐너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시스템이 하나 둘씩 한꺼번에 변한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는데 그거는 제가 정답이 아니고 원장님들 병원의 그 상황에 맞게 변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뭐 실패를 두려워하시거나 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금방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그 투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안 가지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원장님들 현재 하시는 병원보다 제 병원이 훨씬 매출도 적고 환자도 없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환자들을 확보하고 계신 원장님들은 더 쉽게 진행이 되겠죠. 혹시 뭐 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시면은 네. 일단 제가 8개까지 해봤거든요. 지르코니아 브릿지. 정말 잘 맞습니다. 교합 조정 거의 안 합니다. 일단 크라운만 따지면. 그리고 템퍼러리 아까 저희 보셨지만 와이어 덴처라고 하잖아요. 잠깐 하는 임시 덴처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너무나 쉽게 하고 그냥 스캔만 해서 보내면 되니까 아주 잘 맞아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르코니아밖에 안 합니다. PFM을 아예 안 합니다. 골드도 안 합니다, 지금. 그냥 옵션이 없어요. 저희 병원은 그냥 다 디지털로만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가격도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답이 아니고 원장님들 병원에 하시다 보면 맞게 아마 변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도 많지 않고 일부러 뽑지도 않고 제가 다 하려고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그렇게 가격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저도. 오히려 옵션이 없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다르잖아요.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약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뭐 제가 무슨 대학의 교수님도 아니고 그냥 같은 동네 치과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지르코니아로 브릿지할 때 판이가 몇 개까지 넣어봤어요? 4개예요, 4개. 네, 6,000치에. 제가 아까 8개짜리가 4개, 4번에서 4번. 95에는 어때요? 95도 상관없습니다. 95에도 한 4, 5, 8 정도도 가능해요? 네, 다 합니다, 지금. 오히려 교합 조정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 바이트가 너무 정확해서요. 처음에는 이거 정말 맞을까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임플란트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게 되면 디자인부터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다 커스텀으로 하거든요. 다 이미 디자인해서 그 임플란트 고철도 간단하게 이제 대답이 되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임플란트 고철은 혹시 H 스캔 바디 들어보거나 아시는 분? H 스캔 바디 한 번도 모르세요? H 스캔 바디라고 그 임플란트를 싣고 나서 힐링 어버트먼트인데 스캔이 되는 게 있어요. 힐링인데 스캔이 돼서 그게 데이터로 전송이 되는 H 스캔 바디라는 게 있는데 저 지금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H 스캔 바디를 힐링 대신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하여튼 그대로 스캔합니다. 그대로 스캔해서 보내면 커스텀하고 지르코니아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아예 그 커스텀부터 다 디자인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높이나 이런 거에 좀 짧은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어쨌든 템포러리 시멘으로 붙입니다. 지르코니아든 뭐든 임플란트는 지르코니아밖에 안 하지만 왜냐면 제가 그 템포러리를 안 하다가 템포러리 시멘으로 싱글짜리 하나 붙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끼기 전에 먼저 어떻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려고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막 벤치로 자꾸 뜯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커스텀한 그거랑 이 지르코니아 갭이 일정하니까 거기 딱 메꿔지니까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템포러리를 붙이는데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물어보신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짧아도 네, 거의 빠진 적이 없고 템퍼러리로 해서 빠지면 다시 뭐 GPC나 뭐 GI 시멘으로 바꿔서 붙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원장님은 그래도 해보신 것 같은데요? 해보시고 하시는 질문이신 네네. 역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이제 딱 실제로 해보면 원장님 말씀대로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서브는 안 했습니다. 다수프라만 하다가 이거 서브는 폰 떠서 보내고 수프라는 스캔해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하여튼 방법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레이저를 샀어요. 레이저를 사가지고 블리딩을 잡고 레이저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를 사가지고 그거를 카바를 해서 지금은 모든 케이스를 다 스캔해서 보냅니다. 아무리 깊어도. 저는 아예 다 전치부도 다 지르코니아로 합니다. 네. 통지르코니아도 쉐이드가 충분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모든 모처를 다 지르코니아로 합니다. PFM이 아예 없습니다. 골드도 없고. 근데 저희 소장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저도 뭐 계속 하죠. 싱글도 하고 뭐 다 합니다. 비대칭도 다 하고 모든 케이스를 다 지르코니아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포세린 부분은 포세린도 그걸 막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주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션이 없이 그냥 저희 병원에 다 아까 저 구강 스캔인 이유가 PFM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그냥 하나는 버리는 거죠. 훨씬 생각보다 하여튼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쉐이드도 그렇고. 네. 전체가 다 지르코니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보험 임플란트는 결국에 PFM을 하시는 그렇죠.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뭐 그렇게 안 하면 걸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근데 대부분 보험 임플란트는 많아야 2개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병원에 보험 임플란트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보험 임플란트는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성 어버트먼트에다가 폰 떠가지고 보냅니다. 그게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사실 좀 불안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딱 치아만 딱 하나 와가지고 이걸 맞춰봐야 되니까. 그런데 헐거운 것 같아요, 약간. 근데 희한하게 붓고 나면요,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일정한 갭을 정확하게 주는 거죠. 스캔도 굉장히 거의 오차가 없고, 네. 이 기공물 자체도 오차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인상이나 뭐 실제로 악석 과정에 생기는 뭐 하여튼 그런 등등의 그 오차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거 리텐션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세팅을 하고 나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소장님하고 저희 매일 전화를 하니까 왜냐면 지금 이 분야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둘이서 맨날 전화해가지고 연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훨씬 정확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조금의 시행착오만 넘어가서 자기께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훨씬 편하십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까먹었는데 석고 없고 병원에 알지네이터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이 많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스캔하면 되니까 다. 네? 근데 이게 무슨 뭐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노력하려고 원래 스마트폰도 거의 뭐 3G 뭐 이런 거 그런 수준으로 쓰는 문자하고 전화밖에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거 구강 스캐너 사면서 핸드폰도 최신 폰으로 바꾸고 자꾸 이런 걸 아까 말했지만 소프트웨어를 결국에는 이 대체가 되는 게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느냐거든요. 그 전문 분야의 사람이.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이미 전문가시기 때문에 조금만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만 훈련을 하시면 네, 모델 리스트라는 겁니다. 네. 네. 치아만 딱 모델 없이 치아만 딱 옵니다.
하도 허전해서 뭐 케이스 좀 만들으라고 너무 허전해. 이게 비닐봉지에 치암 하나, 지르코니아만 딱 오니까 허전해가지고 케이스 좀 만들려고 제가 네, 그렇게 진행되는 진짜 완전히 디지털입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하고 오히려 교합 주종도 거의 없고 뭐 안 맞을까봐 불안하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가 딱 교합 찍히면 정확하게 딱 나와요. 이 프로그램에 이 바이트를 물고 스캔을 하면 어디가 교합되는지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도 걱정이 되니까 이게 진짜 되는지 교합지로 일일이 다 찍어서 교합 표시 난 거랑 스캐너 보면은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제는 안 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본을 잘 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스캔을 잘하느냐입니다. 이것도 테크닉이기 때문에 얘도 기계라 선생님처럼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가지고 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잘 뜨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똑같은 스캐너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프린팅을 합니다. 프린팅을. 3D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덴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모델을 출력해가지고 아날로그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그냥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임플란트 오늘 뭐 임플란트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발치직시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어저께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환자는 내가 옛날 같았으면 못했는데 옛날이 아니라 저 스캐너 치우면 지금도 못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반이 넘어요. 스캐너만 없으면 내가 저거는 저 대학병원 가십시오 할 케이스들이 반이 넘더라고요. 제가 요새 오는 환자들 보면. 근데 저처럼 그냥 그런 뭐 특별한 전공도 없고 GP고 뭐 그냥 동네에서 하는 사람인데 요거 하고 나서 얼마 전에 그 한 30대 남자분인가? 단대 치과병원을 갔는데 발치 즉시인데 거의 에이펙스 위로 한 2mm가 더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뼈 이식하고 하면 1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1년 걸린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검색해서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근데 3개월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스캐너를 치우면 저도 1년 스캐너 없으면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를 선생님들이 이제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은 플레미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플레미스는 두 번째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프로그램에서 디자인한 그대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가이드 임플란트의 핵심은 그래서 뭐 오스템의 원 가이드도 있고 무슨 가이드 다 있는데 뭐 다른 거 써보시는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가장 핵심은 정확성. 내가 디자인한 그대로 들어가는 거는 오차가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발치 측식 케이스 같은 게 예전에는 저거 다 돌려보내는 환자였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게 반이 넘습니다. 제가 저 케이스 정리하면서 보니까 한 70%가 발치 즉시더라고요. 뭐 아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 케이스. 지금 너무 조그만데 저 초록색으로 이제 환자한테 저거를 수술하는 날 딱 저걸 띄워놓고 제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수술했습니다라고 보여줘요.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저는 꼭 요 프로그램 사셔서 원장님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저는 꼭 추천드려요. 이거를 뭐 처음에는 바로 하시기 힘드시면 저처럼 한참 하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는 꼭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보시면 저 상악동 라인보다 약간 위로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게 올라간 게 아니라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각도를 틀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히 해가지고 그 상악동 월이 불규칙하니까 뼈 있는 곳에다가 약간 해가지고 마치 보면 상악동 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여기 뭐 지금 조금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 디자인한 거랑 나중에 수술한 게 거의 정말 맨날 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지.
환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보다 얘가 나아서 이거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발치직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제가 신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3, 4mm에서 고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불이 찌잖아요. 그럼 저기 하나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저걸 먼저 뜯고 뭐 보철을 하고 뭐를 수술을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뭐 원장님들 이제 스킬별로 하시겠지만 저걸 그냥 저 상태로 스캔해서 보내면 브릿지 뜯으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당일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스캔해서 보내고 가이드 만들어 갖고 오면은 그날 브릿지를 뜯고 그러니까 저 브릿지랑 상관없이 가이드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저걸 뜯어도 임플란트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저 나머지 두 치아는 그날 당일날 풀업을 해가지고 또 스캔을 해서 보내면 이제 일주일 후에 저 싱글이 들어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디자인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당일날 이게 다 됩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시에 세 개를 당일날 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풀랩을 안 제끼고 하니까 하나도 통증이 없으니까 당일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한꺼번에 당일날 템포러리가 만들어져 오니까 스캔해서 한쪽은 제가 디자인하고 가이드로 보내고 하나는 저희 기공소로 보내는 거죠. 똑같은 스캔 데이터를. 그러면 저기 5번하고 7번은 템포러리 크라운은 기공소에서 오고 가이드는 디오 본사에서 오는 거죠. 당일날 프랩해서 템포러리까지 껴주고 스캔하는 거죠. 세 개를 이게 동시에 하는데 이거 만약에 이게 다 플랩 제끼고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무조건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병원에 저 수술할 때 직원은 딱 한 사람 옆에 한 사람만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이거 하는데 1시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막 정말 입이 안 벌어지는 상하게 26, 7번이었는데도 가이드 또 장점이 내가 막 고개를 이렇게 안 하고 가이드 그 패스대로만 따라 들어가면 되니까 굉장히 수술적으로도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한 두 개 하는데 한 30,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시간보다는 정확성. 환자한테 자신 있게 그리고 내가 수술하기 전에 발치식 같은 경우에 뼈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수술을 하니까 환자한테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대부분 당일날 발치, 임플란트 식립, 뼈 이식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1년짜리가 3개월로 줄을 수 있는 이유가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발치 좀 조금해서 그런데 발치 치아가 있어도 얼마든지 속에서 내가 디자인한 임플란트가 어느 버칼인지 뭐 디지털인지 에이펙스 쪽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그래서 제가 직접 꼭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내 머릿속에 가이드를 하면서 수술을 하지만 이게 지금 드릴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다 감이 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26번 같은 경우도 에이펙스 위로 녹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제 이런 분들 잘 못한다고 에이펙스 위로 녹은 분들은 못한다고 다 대학병원 가시라고 하던 분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한 거랑 들어간 거랑 뭐 사진의 각도에 약간 차이가 있지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디자인한 거 띄워놓고 또 환자분 파노라마 찍은 거 2개 띄워놓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수술하기 전에 요거 가상 수술한 거랑 요거랑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하여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저 우주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진짜 조금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 흐름에 꼭 같이 타서 같이 가시기를 바라는 거. 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